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의료인문학 2 1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이 대체적으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문학교 수업이 모두 다 정리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정리를 해가는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제목은 팀 단위로 일하고 배우기예요. 팀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그 팀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 학기 통해서 팀 활동을 염두에 두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했던 팀 활동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료인이 됐을 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활동을 해왔고, 그래서 일하고 배웠죠. 근데 여러분들 주로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의료인이 되면 실제로 그 단위를 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염두에 두고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 사례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둘 다 이제 수술실 사례인데요. 집도의가 이제 수술실의 중심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집도의가 어떤 예를 들어서 선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어떤 기구를 더 좋아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다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도의가 좋아하는 기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돼서 그게 이제 수술 소독이 안 됐다든지 뭐 하여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시작하실 때부터. 그랬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 이제 진술돼 있어요. 기술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 이 수술지 분위기가 좋지 않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크럽 너스라든가 서큘레이팅 너스라든가 그다음에 마취를 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팀이 이 서전의 집도의의 눈치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하긴 했겠죠. 그 기구를 준비하지 못한 누군가 잘못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이제 특정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중에 누군가가 뭔가 잘못했다. 또는 여기 있지 않은 다른 뭐 소독실의 누구라든지 뭐 그런 또는 이걸 준비하지 못한 인턴이나 레지던트에 대한 그런 감정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융화되지 못하고 이 수술실의 그 전체 분위기를 지배한 그런 사례를 이제 첫 번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것도 역시 이제 소독과 관계된 문제인데요. 소독실에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돼서 근데 이제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퍼시티 남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기구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두 번째 사례는 뭔가 하면 현실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팀 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예를 들면 소독실의 그 책임자 또는 그 담당자가 수술실에 와서 뭐 이러저러한 설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술 또는 진행될 수술에 대한 스케줄을 재조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어진 그런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에서는 어떤 문제가 그렇게 두 번째 사례보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크다고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반면에 두 번째 사례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모든 팀의 구성원들이 자기들 유치해서 인지하고 알고 문제를 안다는 거죠. 문제를 알고 각자 위치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필요한 역할들을 해줌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해결해 나간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집단 팀워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끼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의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옆에서 쭉 얘기했다시피 헤로익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영웅적인 개인. 대개 이제 수술에서는 서전이 되겠죠. 집도의가 되겠죠. 집도의의 영웅적인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실제로 지금 현대 의료 상황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팀원 간의 원활한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개인에게 집중되는 권위와 책임과 의무가 모두 한 사람에 집중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팀워크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수업했던 팀워크, 여러분들 팀 과제 했잖아요. 팀 과제를 염두에 두시면서 수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차례는 그렇습니다. 퍼즐 맞추기 위해서 시스템으로예요. 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렇죠? 보이죠? 이 위에 그림은 팀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각각의 조각을 가지고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전체 그림이 이미 존재하는 거죠. 전체 그림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각자는 그 부분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잘 맞는가 하는 것을 맞출까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퍼즐 맞추기라고 얘기한다면 밑에 거는 각자가 뛰어요. 각자가 뛰어요. 그리고 각자가 어떤 뭐랄까 이 분위기랄까 이런 감정을 공유하고 있죠. 모두가 즐거워하잖아요. 아니면 또 슬픔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닥쳤을 때 각자가 어떤 이 시스템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위에서는 팀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성공하면 그거 하나잖아요. 결과는 그 결과치가 하나잖아요. 팀이라는 이 글자를 잘 만들어내는 게 이제 목표고 그게 성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아래 같은 경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그 포텐셜이 아주 무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 완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120, 150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즐 맞추기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환원적인 사회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요소로 분할을 해서 그것을 모았을 때 전체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료 행위도 그런 거로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챕터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산술적인 또는 집합으로서의 팀이 아니라 어떤 각자의 구성 성분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창발 행위, 이모전스라고 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에서는 잘해봐야 100%지만 시스템에서는 서로 창발적인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죠. 창발적 행위, 이모전스라고 그럽니다. 이모전스, 창발 행위, 창발적인 것. 그러니까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크죠. 큰 거죠. 창발 행위, 창발적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를 한번 설명해 볼 겁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매듭이라는 이미지, 이것이 오늘 어떤 중점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퍼즐 맞추기 위해서 시스템으로예요. 왼쪽 그림은 이런 큰 그림이 있죠.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이 큰 그림 속에 이 작은 조각들이 모이면 이 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거죠.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그리고 각 개인들은 또는 그 부분들은 그 부분적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이면 전체가 되는 합은 100%가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입니다만 트램폴린이죠. 그러면 뭐 혼자서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같이 뛸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그림처럼. 세 사람이 같이 뛴다고 할 때 이 뛰는 사람들은 옆에 친구가 뛰는 행동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동조를 해야 됩니다. 그 리듬에 맞춰야 됩니다. 그 리듬 맞추지 않고 리듬을 무시한 채로 자기 혼자 뛰어서는 절대로 이런 뛰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퍼즐 맞추기와 시스템의 차이다. 그래서 시스템, 이건 이제 트램폴린의 이미지인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인용을 하는데 이 챕터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면은 퍼즐 맞추기가 아닌 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의료 상황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해부학과 생리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학으로 이루어져서 뭔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거나 고치거나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뭐 적대적인 그런 미생물들을 퇴치하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퍼즐 맞추기가 가까운 그런 의술 행위가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실제로 지난 세기에는 해부학과, 생리학과, 그다음에 미생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질병들을 극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퍼즐 맞추기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질병의 양상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급성병이 아니라 이제 만성병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병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퍼즐 맞추기 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 양상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전문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 전문 분야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통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의료인의 전문성을 우리가 차용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전문성을 다른 사람의 전문성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내용들을 알고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점점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동적이에요. 그 정해진 대로 예를 들어서 진단이 나왔으면은 그 무슨 뭐 기계 고치듯이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그 완벽하게 그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체라는 것은 우리는 노화라는 과정도 겪고 환경의 영향도 받고 또 우리가 많은 그 신체 내부의 뭐 기관, 조직, 뭐 세포, 분자 이런 것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걸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역동적이고 불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환원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사전에 진단을 하면은 그 진단 속에는 치료 계획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결과까지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중간중간에 어떤 뭐랄까요 그 임프로바이징 그러니까 임기응변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그런 치료 행위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제 점차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듭짓기 협상이라고 하는 이 챕터가 이제 주요한 개념입니다. negotiated not working이에요. not working. network이 아니라 not working. not 매듭이죠. 매듭.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매듭을 짓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자. 요 부분 이렇게 정리하자. 근데 그 정리가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남겨놓은 거죠. 그런 여지를. 그래서 이것을 매듭짓기 협상이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까 수술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기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처음에 원했던 대로 수술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그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서저는 내가 요 기구는 내가 좀 많이 안 쓰는 거니까 요거는 좀 우선순위에서 미뤄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소독실에서는 또 그에 맞춰서 또 소독, 그 스케줄을 돌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서전 같은 경우는 다음 수술이 뭐가 있는데, 그걸 조금 연기한다든지, 이런 타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그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하는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지배하고 그 사람이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그런 것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그 매듭짓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뭘 포기한다든가 자기가 포기를 하지 다른 그 역할을 맡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협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즉 혼자 포기하지. 결국은 여기서 이 매듭짓기 협상이라는 것은 팀 내에서 이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그 자기 역할에 있어서의 어떤 타협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타협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팀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함, 행위자의 정체성. 그 지식 자체도 이런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행위 처음부터 이건 프로토콜 정해져서 예를 들면 맹장 수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라고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프로바이징 할 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죠. 타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봉합사가 흡수되지는 봉합사를 못 구했다. 그러면 흡수 안 되는 봉합사를 차용해서 대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그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체성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을 배우면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한다고 생각했죠. 적용. 그죠? 지식이나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어플라이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매듭짓기 협상에서는 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한다는 거죠. 적응, 어댑테이션, 어댑트 한다는 거예요. 적응한다는 거예요.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거 완벽한 것이 이런 계획이었다 할지라도 조금씩 변경시켜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너무 큰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어떤 기계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매성이라고 하는 것,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몸에 대한 개입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 행위는 위험합니다. 위험은 항상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고 위험한 그런 속성이 사실은 의사의 권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너무 완벽하게 모든 지식과 기술로 해결된다고 한다면 의사한테 권위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동적 창의성이 발휘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시스템의 이제 설명입니다. 퍼즐 맞추기가 아닌 시스템의 의미죠. 자, 그룹 워킹과 팀 워킹입니다. 그룹 워크와 팀 워크라는 게 뭐가 다른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팀 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도 팀이라고 그냥 붙여놨어요. 보통 뭐 1조, 2조 이렇게 합니다만 저는 그냥 팀이라고 팀 1, 팀 2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1조, 2조 편의상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 워크와 그룹 워크는 뭐가 다르냐. 이게 아까 퍼즐 맞추기와 시스템적인 사유하고 비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룹 워크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해요. 목표를 설정하지만 팀 워크는 비전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그 쭉 역할 분담을 했잖아요. 5개의 역할을 나눠 가졌잖아요. 만약에 그룹 워크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각자가 나눠서 해서 그걸 합치기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패드렛 게시판에서 여러분들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컬럼을 한 사람이 독점해서 아마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이제 그룹 워크예요. 그래서 팀워크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주로 책임을 맡지만 그 작업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댓글을 달아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또 변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 제가 이제 제시한 여러분들의 과제는요. 예를 들어서 타임테이블을 만들잖아요. 타임라인을 만들잖아요.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서로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팀워크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룹 워크를 한다면 그냥 목표만 정하면 돼요. 너는 요거, 너는 요거. 그래서 이걸 나중에 모아서 그냥 팀 과제를 내자. 이게 이제 그룹 워크예요. 그렇지만 팀워크는 각자 중점적인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참여하는, 그래서 비전을 공유해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새로움을 이제 알아가는, 새로움을 창출하는 그런 것이 이제 팀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워크는 집합적 행동이죠.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애그리게이트죠. 애그리게이트. 하지만 팀워크는 협동적 행동입니다. 컬래버러티브죠. 협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의 합이 부분의 합이 더 큰 거, 부분의 전체보다 더 큰 그런 것이 협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 워킹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그냥 수행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팀워크에서는 다른 참여자 역할을 알아야 되고 그걸 존중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 과제는 팀워크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얘기입니다. 퍼즐과 시스템의 차이죠.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퍼즐에서는 작업을 요소로 분해를 합니다. 요소로 분해해요. 그다음 시스템은 전체를 사유하죠. 그 다음에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성적이고 도구적인 합리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거죠. 우리는 이성적이고 도구적인 합리성이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실용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실용적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료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거는 이성적이고 도구적인 합리성이겠습니다만
이 실용적 경험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고요. 이거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야 되겠죠.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즐을 만들 때는 안정성이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림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결정되어 있는 안정성, 그다음에 결정성이죠.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에서 적응하는 거, 계속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적응을 만들어내는 거죠. 퍼즐에서는 할당된 역할이고요. 시스템에서는 공통의 상황 인식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작업 지도, 매핑, 작업 지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책에서 많이 얘기합니다만 브리핑과 디브리핑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수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서전을 중심으로 하지만 뭐 마취, 그다음에 스크럽 너스, 서큘레이팅 너스, 소독, 뭐 그다음에 병동 다 모여서 브리핑을 하죠. 이번 수술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몇 시에 어떻게 수술실 내려가서 어디 가서 마취를 하고 그다음에 수술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쭉 브리핑을 하죠. 그래서 뭐가 준비되고 부족한 건 없느냐 한번 브리핑합니다. 작업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팀 전체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퍼즐을 풀게 되면은 이걸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죠. 전체를 파악하지 못해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랄까 화이트 가운이라고 하죠. 오돌이 환자를 옮기는 사람들, 옮기는 걸 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작업을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몰라도 됩니다. 이 구체적인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돼요, 그 사람은.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예기치 않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거기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돌이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정 정도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특히 그 역할이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즐을 맞추는 경우에는 멀티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는 거예요. 멀티예요. 그냥 많이 모여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스템인 경우는 인터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직업군 간, 예를 들면 서전 외과 의사와 간호사 간에 또는 마취과 의사 간에 이 세 직업군 간에 서로 상호간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적으로는 트랜스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가로질러가는 어떤 뭔가 공통의 그런 어떤 멘탈 맵이라고 그러죠. 아까 멘탈 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중심 개념도 이 트랜스 프로페셔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업군의 요소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걸 가로지르는 그런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듭짓기 협상, 이게 오늘의 중심 개념인데요. 매듭짓기 협상, negotiated not working. 매듭을 만드는 거죠. 반복됩니다만 적용이 아니라 적응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매한 상황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 상황이 대부분 굉장히 애매하고 불확실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프로페셔널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견뎌야 됩니다. 애매한 상황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황을 견딤으로 해서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멀티 프로페셔널 또는 트랜스 프로페셔널이 필요한 거죠. 내가 모든 걸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는 팀과 함께 나눠서 내가 많은 대부분의 책임을 지지만 그 사람들이 내 부담을 좀 나눠지고 서로 기꺼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걸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담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매한 상황 견디기, 불확실한 상황을 버텨내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의료행위라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수술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의 위험성과 그리고 이것으로 결과될 수 있는 이익 사이에 어떤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호협동을 통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창의성은 혼자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혼자서 암만 머리 싸매고 고민해봐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같은 팀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난 항상 하는 얘기가 생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뇌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보면은 혼자서 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이란 뭐냐? 팀이라는 것은 고정된 역할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룹워크라는 게 고정된 역할 수행하는 거라잖아요. 팀은
고정된 역할 수행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유동적 작업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드혹, 뭐 태스크포스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즘 그 기업체들도 그러죠. 과거에는요, 그냥 고정된 그 단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일 밑에 단위가 이제 뭐 계가 무슨 계 있죠. 그다음에 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작업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고정된 조직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항상 변하는 팀이 있죠. 팀이 있고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고정된 역할이 부여되지 않아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팀을 만들고 해체하고 뭐 그런 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애드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그다음에 태스크포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런어웨이 월드. 엄청나게 빨리 달라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낍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죠. AI, 그죠? AI,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 물어보잖아요. 스마트폰한테 말로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아침에 그거 재밌던데. 아침에 그 스마트폰한테 말로 날씨를 물어보면 그냥 말로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그다음에 공유 경제, 이것도 이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머지않아서 아마도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뭐 전동 킥보드 같은 거 공유하잖아요. 도주에 많이 뭐 널려 있던데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텔레메디신이에요. 이제는 로봇 뭡니까 통신망을 연결을 해서 원격 수술도 가능해진 때가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하는 세계에서 고정된 역할을 부여한 팀이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거죠. 필요에 따라서 그 팀의 역할이 달라지고 구성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달라지는 세계일 뿐만 아니라 리퀴드 월드, 유동적인 세계예요. 리퀴드 월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유동적인 정체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계속 변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난 생각했는데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정체성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아를 구성하는데 자아라는 것도 우리는 그냥 고정된 정체성으로 생각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근데 생각을 하고 느끼고 향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아가 달리 구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 현장 내에서 의료인이라면 의료 현장 내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뭐 특수한 상황에서 있어서 환자한테 차갑게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내 그 성격도 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경계를 가로지르는 일들이 잦아져야 된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경계를 가로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로스 콜 인시던트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의료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했던 그런 그 사태, 그런 것들을 리뷰하는 겁니다. 리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병원에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하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스콜 인시던트 리포트를 받아보면요, 서로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잘못인지를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결과가 이런 겁니다. 팀 사이에 소통이 안 됐을 때 생긴 문제가 팀 내의 문제보다 3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팀 내에는 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무슨 뭐 병동팀 내에서는 돼요. 근데 수술실에 이제 뭐 수술팀 내에서는 돼요. 근데 병동팀과 수술팀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수술팀과 소독팀과의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인터팀, 팀 간의 소통이 더 중요해졌다. 우리 여태까지 쭉 개인 간의 소통들을 주로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중심적인 테마가 그물과 매듭이에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좋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그물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는 그것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물을 보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것처럼 아주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그물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처럼 어떤 중심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포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무게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그물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생각해 보면 되죠. 인터넷을 보면은 전체 세계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분석해 보면 이렇게 중심들이 허브들이 있다는 거죠. 허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도 균등한 그물도 있고 이렇게 편중된 또는 무게가 집중된 그런 그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연구 테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네트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연구 테마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링크, 네트 또는 링크, 그죠? 그래서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연결이지만 연결이 어떤 그 일정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여기는 그냥 가중치만 부여되는 거죠.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포인트들이 가중치가 다른 것으로 이제 불균등인데, 이거 매듭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큰 질적인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매듭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 매듭법 하잖아요. 매듭법이 다양하잖아요. 뭐 잘 풀리는 매듭, 이게 미끄러지지 않는 매듭, 뭐 여러 가지 매듭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처럼 필요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서는 묶었다가 또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풀었다가 다시 묶기도 하고 하는 그런 유동적인 그런 것이 이제 매듭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은유인데, 그렇죠? 은유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물은 사회심리학 모델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개인들, 특정한 특질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매듭은 문화 사회활동 이론, 뒤에 잠깐 설명합니다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가 하는 활동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그물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성격을 얘기한다면, 매듭은 내가 하는 활동에 따라서 내 성격이 또는 내 심리적인 상태가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티비티, 활동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머전스라고 하는 것. 여긴 트레이트예요. 그러니까 특질이 결정돼 있어요. 근데 매듭에서는 어떤 새로움이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물은 정태적이고 안정되어 있다면 매듭은 동태적이고 변화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그물은 공간의 은유를 활용하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매듭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물은 안정을 지향해요. 그 다음에 매듭은 불안정하고 복잡성을 긍정합니다. 불안정한 걸 긍정해요. 그 다음에 복잡한 걸 긍정합니다. 그리고 그물에서는 습관으로 고정화되지만 매듭에서는 창발적 사유를 하게 되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은 시스템 전체의 관점이죠. 그물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지그소, 맞추기, 그죠? 조각 맞추기처럼 전체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과격한 국소주의라고 그래요. 레디컬 러컬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부분적인, 부분 속에서, 거기서 뭔가 새로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미리 상정하지 않아요. 최종 상태를 미리 상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물은 추상적이고, 매듭은 구체적이다. 그물은 질서와 습관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고, 매듭은 임기응변이죠. 임기응변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하고 항상 새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과 매듭을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건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이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전통적 팀 이론의 문제점은 말씀드렸죠. 아까 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클로스콜 리포트가 있는 경우에가 팀 내 문제보다 3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팀 사이의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역동, 이 문제가 된대. 근데 요새 지금 전통적인 팀 이론에서 이런 것들이 잘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팀 이론, 지금 전통적인 팀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문제점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그물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트워크의 문제. 자, 경영자 요구와 팀 내 행위자 욕망이 부딪혀한다. 이건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행위라는 것도 영리행위일 수가 있잖아요. 영리행위일 수가 있고, 그걸 자본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본은 경영자는 이익을 얻는 것이 당연히 자기 목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팀 구성원들은 뭐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만, 어떤 영리적인 요구도 물론 있습니다만, 환자라고 하는 그 중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자의 욕망과 이것을 일치시키기가 어렵다. 팀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그래서 새로움을 이제 인기응변을 통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리고 전통적인 팀 이론에서 환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환자가. 그래서 환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너트워크에서는 매듭 이론에서는 이론에서는 환자가 아주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금레서 매듭으로, 뭐, 이게 이제, 이런 네트워크, 예를 들면 항공망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망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중치가 있다. 이런, 허브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 매듭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마야족들이 이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썼던 거거든요. 매듭의 모양, 색깔, 위치 이런 걸 통해서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철학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물은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구조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대표적인 걸 얘기할까요? 레ヴィ스트로스는요. 그 원시 종족들을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신화들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족들 간의 신화 간의 유사성을 발견해내요. 그래서 신화의 구조를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화지만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내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공통적인 구조가 발견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주의예요. 그래서 레ヴィ스트로스가 이제 구조주의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이거 신화학에서 인류학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암 촘스키라는 분은 언어학자죠. 언어학자는 이분은 이제 생성 언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시적으로 이미 문법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에게나 어떤 종족에게나 문법의 구조가 이미 있는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달리 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 구조에 공통된 구조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에서는 피아제나 콜보 같은 사람들이 성장 발달 단계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동의 발달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상정하는, 그런 것이 구조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듭은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구조는 없다라는 거죠. 구조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구조 자체도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의 담론, 디스코스라고 하는 것과 둘리즈라는 철학자의 리즘, 어떤 그 체계적인 나무 구조가 아니라 줄기같이 얽히고 설킨 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얽히고 설킨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담론은 구조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변화하는 유동적인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제 주요하게 참고하고 있는 이론이 이런 이론이거든요. 문화 역사 활동 이론,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라고 그래요. 채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채트.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물 은유에서는요. 결정돼 있잖아요. 각 위치들이. 그래서 그것이 모여서 어떤 그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문화 역사 활동 이론에서는, 이건 이제 문화적 경험에 따라서 구성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의식이. 경험에 따라서 구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음은 어떤 그 발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아까, 어디에요? 여기, 피아제 같은 경우도, 이 발달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활동 속에서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것도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속에서 소통한다는 거죠. 내가 수술을 하고 있고 누가 스크럼 너스가 도와주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말이 아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짓는 표정 하나, 내가 하는 말의 어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 속에서 활동을 통해서 소통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소통을 위한 도구를 만들고 그것에 적응한다.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문화 역사 활동 이론이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이죠.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만 이걸 갖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죠. 이것도 잠깐 그런 건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다고 그래요. 1세대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심리적인 어떤 마음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2세대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집단적으로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동일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동기화된 활동들을 본 게 이제 2세대고요. 3세대는 집단들 사이를 봅니다. 멀티플 액티비티 시스템, 집단들 사이의 관계. 아까 인터프로페셔널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사이에 이런 그 소통의 문제,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집단들의 정체성이 변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1세대는 이렇게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요. 2세대는 집단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요. 3세대는 집단 사이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달아놓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의료 인문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 각 세대에 상응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표현했던 건데요. 1세대는 개인에게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료 인문학에서는 individual medical ethics죠. 그러니까 의료 윤리, 어떤 상황에서 개인에게 어떤 활동을 할 것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하는 것을 볼 때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는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우리 전문가 집단의 윤리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2세대고요. 자, 그 다음에 3세대는 집단 사이죠. 집단 사이.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트랜스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봤어요. 트랜스 프로페셔널리즘. 전문 집단들 사이의 문제죠. 가로지르는 문제예요. 인터 프로페셔널은 그 사이의 문제지만 트랜스는 가로지르는 문제죠. 그래서 집단들 사이에서 어떤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트랜스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을 했는데요. 이번 학기 전체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 중심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환자 중심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철학적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뭐 프로레이시스 얘기도 하고 뭐 기능적 실제론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적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중심 의학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 환자 안전 문제입니다. 환자 안전이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프로페셔널들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 간의 소통도 안 되고 환자와 소통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죠. 그래서 민주주의 문제, 의료 내의 민주주의 문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권위주의 때문에 또는 영웅적 개인주의 때문에, 영웅적 개인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페미니즘 얘기를 했죠. 여성 그 의료계의 여성들이 이제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뭐 우리나라는 아직도 절반이 안 됩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절반이 넘어가죠. 젊은 의사들 경우는. 그래서 여성적인 가치들이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떤 그런 긍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공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 뭐 연민, 동정, 뭐 감정이입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뭐랄까요, 표면적인 기술적인 어떤 공감 또는 우리가 오스키에서 하듯이 어떤 그 시뮬레이션 된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진정성 있는 그런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물과 매듭 얘기를 했습니다. 그물과 매듭. 그래서 매듭을 통해서, 매듭 짓기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특정 직업 집단에 한정된 그런 뭐 이해관계라든지 또는 그 윤리랄지 뭐 사회적 관계 그런 것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가로지르는 서로 직업 집단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의료인문학 수업 자체가 좀 흔한 게 아닌데다가 또 지금은 조금 분리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가 같이 섞어서 같이 수업을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의대했던 바는 그게 바로 트랜스 프로페셔널리즘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만을 알아서는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과제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리됐어요. 그래서 지금 의예과 떨어지고
그다음에 치의학과, 한의학과가 뭉쳐서 같이 하고 있죠. 그 점은 역시 마찬가지 트랜스 프로페셔널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로서 의학과 학생들은 이제 저하고의 수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의료인문학 3은 이제 다른 교수님이랑 할 텐데, 치의학과, 한의학과 학생들은 일요일문학 3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한 학기 동안 수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뇌리 속에 남아있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설계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